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덤덤해질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말투가 계속 떠오르고 이유 없이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더 조용하게, 더 진지하게 다가오죠. 오늘은 그 조용한 감정에 조금씩 물들어간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충주에 사시는 63세 정연자님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길 위엔 늘 한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랑은 크고 격렬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감정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정연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7년째가 되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엔 나름대로 혼자 사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에 가는 것도 그런 습관 중 하나였어요. 딱히 필요한 게 많지도 않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자꾸 마주치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몇 번 마주치다 보니까 그분도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키는 제법 크시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계셨어요. 옷차림도 깔끔하셨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보다 서너 살은 더 많으실 것 같았는데 걸음걸이는 꽤 젊어 보이셨죠.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분도 혼자 장 보러 오시는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이 웃으실 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다른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저 멀리서 보기만 해도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가는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아무 때나 갔는데 어느새 그분이 계실 만한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남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을 의식하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혹시라도 그분과 마주칠까 봐서였죠. 한 번은 평소에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했어요. 물론 진하게는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색으로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시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옷장 앞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편한 옷 아무거나 입고 나갔는데 요즘엔 뭘 입을지 한참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시장 가는 수요일 아침이면 더욱 그랬어요. 평소에 자주 입던 남색 카디건을 꺼내 들었다가도 문득 서랍 깊숙이 있던 연한 살구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두고는 특별한 날에만 입으려고 아껴뒀던 옷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옷이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그 블라우스를 입어보니까 얼굴색이 한결 화사해 보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칙칙해져가는 제 얼굴이 조금은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서
그 옷을 입고 나갔어요. 립스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엔 아예 안 바르거나 바르더라도 거의 티가 안 나는 무색에 가까운 걸 발랐는데 그날따라는 서랍에서 조금 더 따뜻한 색깔의 립스틱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진하지는 않지만 살짝 장밋빛이 도는 그런 색이었어요. 바르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화장하는 것도 귀찮아져서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소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머리도 예전보다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집에서 대충 빗어만 넘기던 머리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말려보기도 하고 미용실 가는 주기도 한 달에서 3주로 줄였죠. 미용사 선생님이 요즘 부쩍 예뻐지시려고 하시네요 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데 괜히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했어요. 귀걸이는 좀 고민이 되었어요. 평소엔 아예 안 하고 다니는데 서랍에 있던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고 나간 날이 더 많았지만요. 너무 티가 날까 봐서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제 기분을 많이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만족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외출할 때도 전보다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평소엔 시장에서 아는 분들과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그분이 근처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혹시 시끄럽게 들릴까 봐서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걷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등을 조금 더 펴고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제게는 정말 큰 용기였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오랜만에 느껴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던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차갑고 하늘도 흐려서 감기라도 걸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평소보다 얇은 재킷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추워 보였습니다. 자꾸 손을 비비시고 가끔 훌쩍거리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혹시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분이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계실 때였어요. 저도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말을 걸고 싶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너무 추워 보여서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을 걸어도 될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또 훌쩍거리시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잖아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소에 낯선 분한테 먼저 말을 거는 성격도 아닌데 그날따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뭘 한 건지 깨달았죠. 그분은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갑자기 추워졌네요. 어르신도 감기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목소리가 젊으셨어요. 말씀하실 때 눈가에 웃음주름이 생기는 것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나올 땐 괜찮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했네요. 집이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몸조리 잘하세요. 우리 나이엔 감기 한번 걸리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 장보기를 계속했어요. 겨우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였지만 제 가슴은 한동안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분과 말을 섞어봤다는 기쁨과 혹시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분이 고맙습니다라고 하실 때의 표정, 어르신도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실 때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말 걸어줘서 반가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설레고 떨렸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혹시 또 만나게 될까?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말을 걸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설렘과 걱정이 함께 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였어요. 제가 평소에 가끔 만나는 동네 친구분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티를 냈나 싶어서요. 괜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분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 표정이 달라진 걸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 웃는 일이 많아진 것 같긴 했어요. 그분 생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난 남편 얘기, 그때 느꼈던 설렘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을 때의 떨림,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실 때의 따뜻함,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던 그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요. 그때도 이랬었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그때와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감정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인생에 한 번뿐인 줄 알았거든요. 특히 제 나이가 되면 그런 감정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만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예전과 똑같이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에 만날 때는 뭘 입을까, 어떤 말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고요.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요즘엔 그분이 자주 걷는다는 공원길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연히 그 길을 걷게 되었는데 한두 번 그분을 마주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나가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 길을 걸으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끔 저를 보실 때의 그 따뜻한 눈빛이 단순한 예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공원길을 이제는 다른 분을 생각하며 걷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사랑했으니까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행복해하는 걸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란히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해봤죠. 별것 아닌 일상 얘기라도 좋으니까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정말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혼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분은 저녁을 어떻게 드실까?
혼자 사시면 끼니를 제대로 챙기실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분과 처음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로 시장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타이밍이 안 맞나 보다 했어요. 저도 가끔 시간을 바꿔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나가서 시장 이곳저곳을 다 둘러봤는데도 말이에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장 가는 게 이렇게 의미 없게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평소처럼 장을 보긴 했지만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혹시 그분이 나타나실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그날 너무 나섰던 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감기 조심하라고 말을 걸고 옷이 얇다고 걱정해주고 그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나섰을까? 그냥 조용히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를 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겼고요. 더 속상한 건 제가 혼자서 너무 깊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분은 그냥 예의상 대답해 주신 건데 저 혼자 설레하고 기대했던 거였죠. 이 나이에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자주 걷는다던 그 공원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어요. 혹시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걷다 보니 자꾸 그쪽이 신경 쓰이고 결국은 돌아서 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동네 친구분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분 때문에 이런 기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더 심했어요. 괜히 그분에 대한 상상을 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공원을 걷는 상상,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 그 모든 게 일방적인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장은 계속 나갔어요. 만약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생각해 봤죠. 그냥 자연스럽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야겠다. 더 이상 말을 걸지는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도 저를 피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계속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의 따뜻한 목소리, 웃으실 때의 인상 깊었던 눈가주름, 그 모든 게 더 또렷하게 기억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시장 가는 걸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분을 그리워해서인지 제 자신이 한심해서인지 아니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 제가 바보 같아서인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는 거였어요. 동네 친구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놀림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해 주실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제 나이에 상담이라는 게 좀 어색했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말로 꺼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혼자 상상하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했는지가 말이에요.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그분은 그냥 예의상 대답해 주신 건데, 혼자서 너무 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웃기죠? 손자도 있는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레고 기대하고 정말 철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전혀 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더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너무 나섰던 걸까요? 먼저 말을 걸고 걱정해주고 그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그분이 저를 의식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 느꼈던 것도 모두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품었던 설렘과 기대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서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는지가 확실해졌거든요. 지금도 그분이 그리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요. 그날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마음들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까 한결 후련했거든요. 선생님께서도 제 감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혹시 그분이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아프셨을 수도 있고, 가족 일로 바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가는 시간을 바꾸셨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혼자서 상상만 하면서 상처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만약 정말 그분이 저를 피하고 계시다면 그때 정말 포기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수요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혹시 그분이 시간을 바꾸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보이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아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더 이상 이 시장에 오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집에 가려던 참에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분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오신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분이었거든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셨고 그날은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은 채소 가게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계셨어요. 저는 멀리서 잠시 망설였어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가까이 가니까 그분이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아,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한동안 못 뵈었네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심지어 못 본 것도
신경 쓰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동안 좀 바빴어요. 오늘도 늦게 나왔네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웃으시는데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안 보인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네, 그냥 자주 뵙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간단한 얘기들이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운 대화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분 성함은 정민호 씨라고 하셨고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정민호 씨도 혼자 사시는 분이셨고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이었죠. 처음엔 시장에서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정민호 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시장 보고 나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너무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분하게 대답했죠. 좋네요. 시장만 보고 바로 집에 가기엔 아까운 날씨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작은 찻집이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호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가끔 유머도 섞어가면서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늘 비슷한 것만 해 먹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 가는 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정민호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혼자 해 먹으려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양도 애매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리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서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 먹는지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미리 약속을 정해서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정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함께 한다는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민호 씨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얻어먹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만든 호박전을 드시고는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가을날 함께 공원을 걸었던 일이에요. 단풍이 정말 예뻤는데 정민호 씨가 같이 걸으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상담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게 무색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민호 씨와 저는 아직 특별한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인연이라서 그런지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정민호 씨와 만날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지낼까 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고민들이 이제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정민호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천천히 조용히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시간을 맞추고 립스틱을 바꾸고
안부 인사 한마디에 며칠을 설레고 그런 조용한 표현들 속엔 젊은 날보다 훨씬 단단하고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더 깊고 더 조용해질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녀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분이 있다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이나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그 신호를 예의나 습관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그녀는 단 한 번의 걸음으로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그 용기는 조용했지만 그만큼 진심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감정을 한 번쯤 믿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살아있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니까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